안녕하세요. 비더시더 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이번 주 트렌드 리포트는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익명 기반의 기업 평가 사이트를 대부분 아실 텐데요. 미국의 글래스도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이모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 목적뿐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B사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기업 내부자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취준생들에게 귀중한 정보 소스가 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처스퀘어에 기고된 한 스타트업 CEO의 투고문에 대해 소개하면서 직장 리뷰 서비스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글은 벤처스퀘어나 비더시드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이 글에 따르면 소위 익명성을 이용한 전현 직장에 대한 리뷰 서비스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수준, 노동 강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회사 복지 혜택 등 노동자들이 직장을 사직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리고 퇴사하거나 이직을 결심한 순간 자신이 몸담고 사랑하던 직장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 사이조차도 헤어질 때가 되면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직하려는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죠. 연인 사이의 이별보다 한때 몸담았던 직장은 이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J 서비스는 회원 가입 과정에 전 현직 직장에 대한 리뷰를 필수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력하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더니 걱정 마세요 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절차가 구직자들의 익명성에 숨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의견입니다. 네, 잠재적 범죄자라니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과연 어떤 맥락으로 쓰인 걸까요? 네, J 서비스에서 기업의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직자이지만 기업의 리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이직을 고려해 새로운 직장 정보를 탐색하려는 이직 희망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결심할 때는 전 현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기는 전 현 직장에 대한 리뷰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런 부정의 언어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예훼손이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명예훼손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들은 많이 봐왔는데 기업에도 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나요? 근데 2018년 실제 한 출판사가 제기한 소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법인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읽어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군요. J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J 서비스는 특정인을 지목하면 안 된다는 정보 작성 가이드로 명예훼손 범죄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이 아닌 기업은 마음껏 비방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법적 인격체, 즉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인데요. 물론 익명성은 사회적 약자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언론에서 취재원을 보호하거나 기업의 내부 고발자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폭로할 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긍정보다는 부정한 병폐를 만들어 악플로 인한 각종 조작 정보와 일방적 비난, 음모론, 가짜뉴스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각종 포털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도 본인 확인과 소셜 인증을 통한 간접적 실명제를 도입해 민감한 주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찬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일부러 남기지 않지만 J 서비스는 구직자를 익명 뒤에 숨는 악플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의견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J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리뷰를 유도하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회원 가입을 해야만 취업하려는 기업의 정보를 볼 수 있게 유도한 후 회원 가입 시 전현직 기업에 대한 단점을 필수 입력 정보로 정하여 보통의 사람들은 쓰고 싶지 않은 단점까지 적도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이걸 기업 리뷰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달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이제 의견인데요. J 서비스에서는 단점과 장점을 동일하게 리뷰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별하는 연인처럼 이직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의 단점으로 기재된 상황들은 진위 확인은 진행되지 않고 책임 소재 역시 가늠되지 않은 채 대중에게 공개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해당 악플에 대한 평가는 글을 보는 개인의 몫입니다만, 하지만 과연 어떤 이유와 감정 속에서 탄생했는지 모르는 악플로 인해 해당 기업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입니다. 네, 서비스의 수익 모델이 이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리뷰와 단점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악플이 많아져서 기업의 평판을 하락시킨 후 해당 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면 기업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이 글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렇게 소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J서비스 페이지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어떻게 맞춤형 관리까지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그런 관리 서비스를 이제 유료로 팔고 있는 것인데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직하려는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유도하여 기업의 평판을 낮추면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려 사업 성장과 확장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본 기업들이 항의하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응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한다는 건데요. 결국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기업은 법적 대응을 강구해보지만 시간 낭비와 까다로운 절차의 피로감으로 기업은 결국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도로 서비스를 기획했든지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당 해고와 노동 착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강조되는 선진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회사가 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본과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인재를 떠나보내야 할 때, 반대로 업무 능력은 부족하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키워나가는 인재가 떠나갈 때, 동료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것이 회사에게는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직자들도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유 어찌되었든 회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과 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일부러 하진 않겠죠. 하지만 실제로 결국 리뷰라는 건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든 실제 이유건 간에 전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점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남긴 J서비스의 기업 리뷰는 전 직장이 아니라 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임직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조차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본 글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건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J서비스에는 안내사항에 무분별한 부정 리뷰를 금하고 있고 발견될 경우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J사 기업 리뷰의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익적 정보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J사는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없던 서비스가 나오면 단순히 그 여파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쟁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영사 또한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서비스의 가치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